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덮친 지난해 12월 3일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판단해 군인들에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집결해 있을 것을, 후속 부대에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상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 작전처장은 국회로 향하는 계엄군 헬기를 막아섰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긴급 비행 승인을 거부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늦춘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형기 1공수여단 대대장도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명령 복종이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는 군에서 군인 정신을 지킨 이들의 항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정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켰다며 군인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보국 훈장 3일장을 받게 됐습니다.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작전 상황 일지와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포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종북 반국가 지난해 12월 3일 밤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PD수첩 제작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고 국회 앞 도착 시간이 밤 11시 12분. 국회 경내가 무방비 상태였던 이 무렵 계엄군이 투입됐다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는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셔야 국회로 오시고 국회의원들이 오셔야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직후부터 30여 분 만에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들이 발빠르게 국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국회 계엄군이 최초로 투입된 시간은 밤 11시 49분경. 특전사 소속 707 특임단을 실은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계엄군보다 한 발 빠르게 도착한 보좌관과 시민들이 국회 방어에 나선 후였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단을 가장 먼저 국회에 투입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진짜 실전을 준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는 이런 특수 임무를 훈련을 또 수행하는 부대원들이라서 명령만 정말 정확하게 내려졌더라면 거기에 제압은 사실 누워서 뭐 떡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는데 그냥 가면은 장악입니다. 예, 그냥 달려가면 장악이에요. 예. 아니, 군의 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은 밤 11시 전후에 무방비 상태였던 국회의사당에 투입될 수도 있었습니다. 중 한 명이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김 대령이 그 밤 원칙을 고수하며 707 특임단 헬기의 서울 진입을 막아 세웠습니다. 경기도 이천 특전사에서 이륙 준비를 마친 707 특임단 헬기는 밤 10시 49분 수방사의 서울 상공 진입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승인 요청을 수방사 김문상 대령이 보류시켰습니다. 707 특임단이 서울 비행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계엄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 지역 모든 공중물체는 제가 통제합니다. 폐쇄를 하면 국방장관이건 합참의장이건 다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헬기가 들어오는데 계속 목적을 말하지 않아서 제가 계속 보류했습니다. 김문상 대령은 그날 밤 약 42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707 특임단의 승인 요청을 보류했습니다. 헬기 문제로 707 특임단 투입이 늦어지자 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특전사 곽종근 사령관에게 독촉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권한도 없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헬기 승인 지시를 내렸고 수방사 김문상 대령은 밤 11시 31분경 707 특임단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707도 헬기 타고 내려서 문자로 임무가 하달됐어요. 의원들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의 목적지인데 목적지에 왜 가는지를 설명을 못하니까 그 김문상 작전처장이 안 열어준 겁니다. 그 45분 동안 시민들이 더 집결할 수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더 집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있던 보좌진들이 바리케이트를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을 사실은 이제 공교롭게 또 김문상 작전처장이 벌어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김문상 대령의 검찰 진술이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수방사 지휘부가 장갑차 출동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장갑차가 기동할 때 차폭이 크고 평상시 훈련 때도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경찰의 호의를 받는 계획을 다 수립한 후 새벽 시간에 기동 훈련합니다. 그런데 당시 장갑차 나간다고 말을 해서 제가 장갑차는 위험하다, 차폭도 크고 사람들이 있으니 장갑차가 나가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는 재차 장갑차 출동을 지시했고 내부 참모들의 거듭된 반대에 결국 장갑차는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인이 그냥 뭐 까라면 까고 내 표현도 있잖아요. 뭐 자판기 누르면 100원짜리 누르면 100원짜리 사이다 탁 나오고 뭐 1000원짜리 누르면 뭐 콜라 탁 나오고 이런 군인이 그런 군인은 아니라는 거죠. 군인도 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인지 적법한 명령인지 부적법한 명령인지 판단을 하죠. 맹목적 복종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로봇이죠. 앞으로 전쟁은 로봇이 대체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인간은 더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그런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한 군인 1,605명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판단해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에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집결해 있을 것을, 후속 부대에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야전 지휘관. 또 계엄군 헬기의 서울 진입 승인을 3차례 막아 국회 진입을 40분 이상 늦춘 장교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국방부가 이처럼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파악되면 포상 격려할 방침이라며 군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반 병사는 조기 진급에, 간부는 진급 심사에 반영할 예정인데 언론 보도와 제보는 물론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과오가 드러나면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그릇된 명령을 맹종한 군 수뇌부와 소극적이지만 용기 있는 항명으로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은 군인을 분리해 신상 필벌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